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해설 수학 3부에 오셨고요. 이번 시간 미적분 해설입니다. 전 영대가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네, 미적분 시험 보신 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한테는요, 정말 더더욱 고생했단 말 드리고 싶습니다. 국어도 어려웠고, 그리고 영어도 어려웠고, 더 수학 같은 경우에도 공통 과목도 어려웠었는데 선택에서도 특히 미적분 선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분들 조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문제 쭉 풀다 보니까 이제 공통 과목 쭉 풀고 선택 과목 쭉 푸는데 미적분이 은근 조금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등급고사 자체가 80대 초반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좀 고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2학년 수능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미적분 자체가 이런 방식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좀 공부해 주시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해석하기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 같이 한번 미적분 문항들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열극화에서 29번 한 문항 출제가 되었고 등비급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미분법 4문항, 적분법 3문항 해서 총 8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보게 되면 도형 문제가 뭐 딱히 그런 문제 없었어요. 그쵸? 도형 문제 딱히 없었고, 결국 이제 다 대수정의 계산 위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좀 주목해 볼 만한 문항이 사실 어떻게 보면 30번이 아니라 27번, 28번이었습니다. 27번이요. 3점 문항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요즘 자주 출제되었던 음함수 미분법 이용하는 문제 출제되었는데 계산이 조금은 어려웠어요. 방식 자체가 계산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계산하면서도 이게 뭐지 하셨을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번이요. 28번이 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항을 추측이 되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문제에서 2GT 더하기 HD는 K라는 어떤 그 식이 주어진 거 가지고, 지금 fx 식이 완전히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x가 0보다 클 때 fx 식을 추론해내는 거였는데, 그 추론의 과정 자체가 조금은 어려웠다. 그리고 사실 뒤에 적분 계산 좀 빡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험 특징 자체가요, 적분이 지금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적분 문제들에서 이제 부분 적분하는 과정 계속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 적분 과정 자체가 워낙 조금 빡빡하게 좀 출제가 되었다 보니까 학생이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저같이 문항 하나 좀 보시면서 좀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이 3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3번 문제의 경우에는 바로 답이 보이는 문제였죠. 바로 보자마자 다음 3번이라고 체크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가무수의 극한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뭐였었냐면 x가 0으로 갈 때 bx분의 n은 1 플러스 ax가 뭐였다? 네, b분의 a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쵸? 따라서 그걸 이용해주게 되면 요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 같은 경우에는 n은 1 플러스 5x 분의 5x 바꿔주게 되고 곱하기 3x분의 ln 1 플러스 3x 바꿔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5x하고 3x가 새로 생겨났으니까 어떻게 하자. 그쵸? 만들어줘가지고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쵸? 그럼 얘가 1로 가고요. 얘도 1로 가고, 이거 얼마나 간다? 5분의 4로 가기 때문에 곱해주게 되면 5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선택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되셨죠? 네. 그럼 이 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매개변수 미분법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출제되는 문제였죠. 그쵸? 따라서 결국 dy dx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요거는 dy dt 그리고 dx dt 이 순서를 해주는 거죠. 그쵸? 자, dy dt 계산해주게 되면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쵸, 파이 코사인 파이 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dx dt 같은 경우에는 t세제곱 더하기 1분의 3t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t가 언제 때 1일 때요. 그쵸?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정리해 주시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분의 1분의, 자, 코사인 파이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따라서 저거는 마이너스 파이 되는 걸 알 수 있어가지고요.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네. 자, 25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역함수 미분하고 적분이 이제 결합이 된 문제였습니다. 이제 같이 보게 되면요, 양의수 전체 집합이 정의되고 미분과 함수 두 함수는 fx, gx가 있습니다. gx는 fx 역함수라는 조건이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g 프라임 x가 양의수 전체 집합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이 적분식을 줘줬을 때 F1 파일 때도 F2 값을 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결국 이 주어 적분식을 좀 배용해 주는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gx가 fx 역함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알 수 있다. 그쵸? 결국 우리는 g하고 fx 합성하면 뭐가 된다? x가 되는 걸 알고 있죠. 그쵸? 따라서 양변에 미분해 주게 되면 g 프라임 fx하고 결국 f 프라임 x가 얼마?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f 프라임 x가 뭐가 된다?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g 프라임 fx 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정확히 어느 부분? 요 부분이 결국 요거 f 프라임 x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주어진 적분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1부터 a까지 fx 분의 f 프라임 x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쵸? 코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fx를 결국 적분해 주는 거죠. ln fx를 결국 이제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따라서 결국 얘는 어떻게 된다? n은 절대값 fx의 1부터 a까지 되는 것인데요. 지금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문제 뭐라 되냐면 gx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됐대요. 그쵸? 그리고 나서 gx가 fx 역함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gx가 x가 0보다 큰 구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즉 x의 정의역은요. 0보다 큰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fx와 gx가 무슨 관계? 역함수기 때문에 따라서 gx의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fx의 치역인 거예요. 그쵸? 근데 gx의 정의역이 뭐다?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따라서 fx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치역 자체가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쵸? 따라서 fx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결국 네가 알 수 있는 것보다 n은 그냥 바로 fx 쳐도 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ln fa에서 n은 f를 뺀 건데요. n은 f의 지금 문제 보시면 8이래요. 그쵸? 따라서 n은 ln 8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요. 2 곱하기 ln a 그리고 더하기 ln a 플러스 1 마이너스 ln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 다시 보시면 결국 f2를 구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뭘 대입하면 될까요?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ln f2는요. ln f2 마이너스 ln 8은요. 어떻게 되냐면 2ln 2 그쵸? 그리고 ln 3 마이너스 ln 2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 ln 2 더하기 ln 3 돼가지고요. ln 6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ln f2 같은 경우에는 결국 ln 6 더하기 ln 8이기 때문에 얼마다? ln 48 되어가지고 정답 얼마다? 48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5번 풀어봤고요. 2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워낙 자주 나오는 적분법에서 부피 문제였습니다. 그쵸? 결국 단면적 넓이를 구하셔가지고 계산해주는 거였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결국 요 점을 제가 x, fx를 이제 둘 때, 여기, 이거 아니죠? 네. 요 점을 제가 결국 x, fx가 둘 때 결국 이 단면적을 제가 sx가 줄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fx의 제곱이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fx가 두게 된다면 제곱해서 어떻게 된다? 1-2x 곱하기 코사인 x가 뭐가 된다? 결국 단면적 넓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뭐가 된다? 결국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결국 1-2x의 코사인 x d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결국 함수 두 개가 지금 다항함수하고 상한함수 곱해졌기 때문에 무슨 적분법? 그쵸? 부분적분법 이용하셔가지고 계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적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써볼게요. 일단은 요건 1-x 써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코사인 적분해 주시게 되면 얘는 sin x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그리고 다음에 여기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 적분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in x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정리해주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플러스 2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자, 근데요, 사실 요 부분 보시면요, 지금 사인 그래프 다시 그려볼까요? 사인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는 건데, 지금 적분 범위가요,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요. 그쵸? 정확히 어디 대칭? 파이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쵸? 그럼 적분해주게 되면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요거는 0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계산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5파이에
사인 4분의 5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에다가 사인 4분의 3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 4분의 5파이는 3,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그쵸?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결국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더하기 결국 4분의 5 루트 2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리고 더하기 해주게 되면 4분의 3 루트 2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결국 4분의 8 루트 2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2 루트 2파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서 선택지 몇 번이 될까요? 선택지 3번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아마도 요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조금 계산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찬찬히 대입하셔가지고 푸시면 풀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27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27번 나왔는데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찬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 주어진 조건 볼게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요.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뒀습니다. 그랬을 때 fa가 마이너스 2루트에 만족시킨 상수 a에 대해서 f'a 값을 이제 구하라고 결국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지금 ft를 구하고 그 어떤 특정 a 값에 대해서 f'a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지금 문제에서 접선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결국 일단 그 이용해서 한번 ft 한번 새롭게 한번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결국에는 일단은 제가 일단은 쭉 가볼게요. 일단 제가 요식을 한번 gx라고 한번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뭐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쵸? 일단 이거 그냥 이렇게 줄게요. 그냥 일단은 그러면 여기 어쨌든 우리가 접선을 구하려고 하면 뭐부터 구하는 거예요? 접점부터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접점 만들게요. 일단은 접점을 줍시다. 지금 변수가 k는 없죠. 그쵸? 접점을 저는 구해서 k, 2의 k분의 1 더하기 2의 t로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접점을 이렇게 막 뒀을 때 결국 일단은 뭘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결국 요거를 제가 미분해주게 되면 y'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뭘 알 수 있다? 그쵸? ft가 확정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라고 이미 확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또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그쵸? 뭘 지난다 했냐면 지금 문제에서 원점을 지난다 했어요. 접선이. 그럼 보세요. 접선이 있는데 그 접선의 지금 보면 접점이 k, 2의 k분의 1 더하기 2의 t제곱이고 얘가 원점을 지나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에 또 다른 방식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 다시 한번 다른 방식 써볼게요.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결국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는 뭐가 되는 거냐면 k-0분의 2의 k분의 1 더하기 2의 t제곱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죠? 자, 정리해보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k, 2 마이너스 k 제곱이 2의 마이너스 k에 플러스 2의 t제곱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정리해보게 되면 결국 k 플러스 1에 2의 마이너스 k 제곱 뭐가 된다? 2의 t제곱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어요? 자, 이제 그럼 볼게요. 지금 우리가 결국 주어진 식은 요거하고 지금 우리가 이 식을 결국 구해냈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 적절 좀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지금 f'a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그러면 지금 ft가 뭐냐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 fa가 뭐래요? 이거래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결국 a를 넣었을 때 그 값이 뭐라는 뜻인 거예요? 마이너스 2에 2분의 3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k가 얼마 되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또 확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되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봐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결국 우리는 f'a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 양변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죠. 왜? 변수가 t도 있고 k도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자? 그쵸?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하셔야겠죠. 그쵸? 따라서 이용해주게 되면 결국 f't는 뭐가 된다? 그쵸? 해주게 되면 결국 2의 마이너스 k에 어떻게 뭐가 붙는 거예요? 그쵸? 여기 해주게 되면 dt가 붙는 것을 알 수 있겠죠. dk, dt. 되셨죠?
결국 우리는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K를 또 구했겠다. 뭐만 구하자? 결국은 DK, DT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DK, DT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쵸? DK, DT는 요 식에서도 구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같이 한번 그 양변 한번 미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저는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결국 얘는 DK 쓸게요. 결국 DK, DT에다가 미분 해주게 되면 1이고요. 그냥 써주시기 그대로. 그리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2의 마이너스 k가 뭐가 된다? 얘가 2의 t제곱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k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주어졌어요. 그쵸?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 쓸게요. dk dt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의 2분의 3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에 2의 2분의 3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t제곱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2의 t제곱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요. k를. 그쵸?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2분의 3제곱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2분의 3제곱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합시다. 따라서 결국 요 식 이제 갈게요. 이렇게 박스 쳐볼게요. 결국 이 식을 이용해 주게 되면 뭐 알 수 있다? 결국 dk dt가 곱하기 지금 보시면 2분의 3의 2의 2분의 3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2분의 3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죠? 그러면 dk dt 값이 나오나요? 얼마인가요? dk dt가?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것을 우리 봐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다 했죠. 따라서 결국 2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2 루트 2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선택지 몇 번? 선택지 정답은 1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결론적으로는 문제에 주어진 식을 변형하고 착착착 구해내셨다면 어렵진 않았을 텐데 제 생각에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되었죠? 자, 이제 대망 2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한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 fx가 지금 0보다 큰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x 그래프는 결국 x축하고 딱 만나고 접하는 거겠죠? 그리고 만나거나 그냥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x에는 방정식 fx는 t의 소단 시그널 수가 2개이고요. 이 방정식 두 식은 중 작은 값을 gt와 두고 큰 값을 ht와 두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gt와 ht 관계식이 좀 주어져 있고 0부터 7까지 적분한 거 주어졌을 때 f8분의 f9를 구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fx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식을 확정을 지워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조건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한번 fx를 0보다 작을 때에 대한 식 한번 0보다 작을 때 식이 좀 주어졌으니까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f 프라임 x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일단은 마이너스 4에 2의 4x 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분해 주시게 그다음에 미분을 다시 한번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4x에 여기 해주게 되면 2의 4x 제곱에 8x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 정리해주게 되면 2의 4x 제곱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2의 x 제곱이 됩니다. 항상 0보다 작아요. 그쵸? 따라서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이 그래프는 감소하면서 더군다나 원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그래프를 결국 확정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프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x축이 여기 있고요. y축이 여기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 그래프를 어떻게 확정을 지을 수 있냐? 결국 2 더하기 0을 작을 때 원점이나 감소하기 때문에 2 더하기 그래프 우리가 뭐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라 둘게요. 그쵸?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의 서단 시그널 수가 2개예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지금 fx는 t야. 그러면 내가 x축 평행 가로선 y는 t라는 선을 그었더니 개수가 몇 개야? 교점이 2개가 생겼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었을 때 결국 이 교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GT 아니면 HT인데 당연히 지금 보시면 실개수 몇 개? 제 개수가 2개예요. 2개이면서 더 작은 게 어디야? GT고 더 큰 게 뭐예요? HT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GT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조건을 해석해 볼게요. 자, 이 GT 더하기 HT가 K래요. 근데 K는 바뀌는 수가 아니야. 상수, 어떤 일정한 값인 겁니다. 그러면 HT 써볼게요. HT는 K-2GT요. 그럼 보세요. GT가 음수거든요. 그러면 GT의 2배를 취하해주기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양수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내가 K라는 어떤 값이 있어. 어떤 값이 있어요. 어떤 값이 있으면 K를 어떻게 해준 거야? 이 GT 요 길이만큼 어떻게 2배를 더 더한 거예요. K에서 GT만큼 2배를 더 간 거라고요. 결국 요 K 요 값에서 몇 배? 2배만큼 더 간 거라고요. 어떻게 돼서?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GT 이 길이만큼 2배 다 늘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 다 2배 늘린 거야 했으니까 이해 가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림을 볼게요. 이제 결국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 파트가 HT가 되는 거예요. K에서 EGT도 더 간 거니까 여기가 HT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fx 다 끝났어요. 왜? 연속함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프 그린 거는 0보다 작을 때와 K보다 클 때예요. 그럼 0과 K 사이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그래프가 뭐 이렇게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왜? 계속 2개나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안 되죠. 왜? 모든 양수 T라고 했어요. 결국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0과 K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연속함수가 되려면. 그렇죠. 요게 아니라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프가 확정이 된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결국 0보다 클 때 fx 이제 구할 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일단 제가 0보다 클 때 요 함수를요, fx로 좀 두기 좀 그래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거를 지금 fgh 다 썼으니까 i를 쓸게요. ix가 둘게요. 이해 가시죠? 자, 결국 내가 적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0부터 7까지 ix를 적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얘는 뭐냐면 0부터 일단 k까지 쓸 수 있겠죠? 근데 0부터 k까지는 뭐예요? 0을 적분하는 거고, 그리고 k부터 지금 보게 되면 k부터 7까지 결국 우리는 이제 ix를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게 다 0이에요. 결국 우리는 k부터 7까지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잠깐 볼게요. 물론 사실 ix 구할 수 있고 제가 좀 이따 다른 풀이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다른 좀 볼게요. 다른 풀이로. 지금 보시면 이 0보다 작을 때 이 보라색, 자, 생각해봐요. 보라색 그래프하고 보라색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초록색 할게요. 초록색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쵸? 다 2배 쭉쭉쭉 늘린 거예요. 다 늘렸어요. 그쵸? 늘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K부터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7로 둘게요. 여기를 제가 7로 두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를 제가 7로 두면요. 여기를 7로 두게 되면 이 거리만큼은요. 이 거리는 gx 여기 왼쪽 가게 되면 보라색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든 그 길이가 2배로 줄어드는 거죠. 이해 가세요? 결국 같은 y 값에 대해서 요만큼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요 점으로 갈 거야. 요 점으로 가는 건데 결국 그 거리가 어떻게 되면 2배로 줄어든다고요. 그럼 제가 이 점을 베타라고 둔다면 결국 0부터 베타까지 거리는 7부터 K까지 거리를 얼마 곱한 거예요? 2분의 1을 곱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절반 줄어든 거니까.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7마이너스 K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적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K부터 7까지 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fx를 적분한 건데 조심하셔야죠.
적분을 내가 했어요. 요거 적분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다 2배 늘렸어. 그러면 당연히 넓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 줄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혹은 2를 늘리거나. 그래서 여기 얼마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2를 곱해줘야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지금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분을 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얘는 부분 적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시간 적분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2의 4x제곱 미분해 보세요. 2의 4x제곱 미분해 보시면 요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미분하면 8x의 2의 4x제곱이거든요. 8x 마이너스 4x 있잖아요. 형태 똑같죠. 적분은 결국 시간적분의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적분할게요. 따라서 결국 2 곱하기 적분해 보시면 실제 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4x제곱 나옵니다.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k부터 0까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요. 1 마이너스 2의 7 마이너스 k의 제곱이죠. 얘가 얼마나고요? 2의 4제곱 빼기 1이라고요. 그럼 양변 마이너스 1 곱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 마이너스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7 마이너스 k가 2거나 아니면 7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k가 언제? k가 5거나 k가 9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k의 위치를 보시면 7보다 작아요. 그쵸? 따라서 9가 될 수가 없어요. 5도 확정이 된 겁니다. 되었어요? 오케이. k가 얼마야? 5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5입니다. 되셨죠?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 F8분 F9를 이제 구하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F8분 F9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봤죠? 거리의 관점을 봤어요. 거리의 관점으로. 그럼 봅시다. 내가 F8분의 F9가 궁금해. 그럼 보세요. 요걸 제가 좀 지울게요. 요거 HT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8이 여기쯤 있을 거고요. 9가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8이 여기 있고 9가 여기 있어요. 그럼 같은 y값을 가졌을 때 대응된 값이 있겠죠. 여기 값이 있으면 그 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2배도 축소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보면 5부터 8까지 거리, 요 거리가 얼마인지 5부터 8까지 거리가 3이에요. 그럼 절반 줄어들면 2분의 3이죠. 따라서 이 거리가 얼마 되는 거예요? 2분의 3이에요. 요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5부터 9까지 거리야. 거리 얼마? 4예요. 그럼 대응되는 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따라서 F8은 뭐가 같은 거야? F 마이너스 2분의 3과 같은 거고, 그리고 F9는요? 그쵸. F 마이너스 2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의에 의해서. 되셨죠?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에 4 곱하기 4분의 9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4 곱하기 4가 되어서 따라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6의 6, 2의 9제곱분의 8, 2의 16제곱이어가지고요. 3분의 4에 2의 7제곱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선택지 2번 되겠죠. 네. 어려우셨을 겁니다. 어려웠고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까지 조금 보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요, IX식을 사실 구할 수는 있어요. 제가 다른 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다 풀어지는 않을 거고요. IX식만 좀 구하는 걸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예전 수학 1에서 삼각함수 배울 때 뭐 배웠었냐면, sin x하고요, sin 2분의 x의 관계가 뭐였나요? 그쵸? sin 2분의 x는 주기가 2배 늘어나는 거였어요. 결국 얘도 뭐냐면, x축 방향을 두면 쭉 늘린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볼게요. 이 보라색 그래프에서 내가 초록색 그래프 넘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다 2배 늘린 거예요. 그럼 결국 IX는 뭐가 되는 거예요? IX라는 식은 그쵸? 결국 F에 2분의 X를 대입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y축에 대칭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결국 일단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분의 x는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x 곱하기 2의 x제곱이겠죠. 됐죠? 정리해주게 되면 2x에 2의 x제곱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ix는 시작이 원점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따라서 ix식 어떻게 쓸 수 있다? 그쵸? 2 곱하기 x-5의 2에 x-5의 제곱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F8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I8이어가지고요. 계산해 보시게 되면 6의 2의 9제곱 똑같이 나온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IX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어려웠던 28문제 푹 끝났고요. 이제 단답형 문제 같이 가보겠습니다. 29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첫째 항목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수열 a, b에 대해서 두 급수가 각각 수렴하고요. 급수의 식이 두 가지 주어졌을 때 결국 120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풀리는 문제였어요. 같이 가볼게요. 일단 저는요 결국 AN 등비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첫 항을 A라고 두고요. 공비를 R1, 첫 항을 B, 공비를 R2로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번씩부터 가볼게요. 일단 1번씩 써보시게 되면 결국 AN, BN 곱한 거는요. 첫 항이 얼마? A, B가 되는 것이고 공비가 R1, R2인 등비급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는 거냐면 결국 1-R1, R2 분의 A, B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당연히 수렴할 것이고요. 그쵸? 자, 그럼 얘는 그 다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R1 분의 A가 될 것이고 1-R2 분의 B가 되어서 결국 얘는 1-R1, 1-R2 분의 AB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분자가 지금 A, B 모두 같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다? 따라서 1-R1, R2 곱한 것은 뭐가 똑같다? 1-R1, 1-R2 두 개의 곱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식 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 갈게요. 요거 2번에 둘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3 곱하기 얘도 뭐예요? 등비급수거든요. 잘 보시면 결국 3 곱하기 얘는 뭐냐면 A2의 절대값 더하기 A 지금 보시게 되면 4의 절대값 쭉쭉쭉 가는 것이고 그 다음 얘는 뭐냐면 7 곱하기 A3 절대값 그리고 A6이겠죠. A6 절대값 쭉쭉쭉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 여기서 공비가 얼마? R 제곱이 있는 얼마? 공비가 R 세제곱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실수의 제곱은요 절대값 제곱 똑같아요. 그쵸? 원래는 절대값 제곱인데 얘는 뭐가 되는 그냥 R 똑같은 걸 제곱하고 근데 얘는 뭐예요? 절대값 제곱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해 볼게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R 제곱 분의 3 곱할 절대값 A2하고 뭐가 같은 거냐면 1 마이너스 절대값 R의 세제곱 분의 7 곱할 절대값 A3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요 식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인데 결국 우리가 지금 A2, A3를 다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공비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왜? 다 종류가 AN에 대한 거거든요. 볼게요. 자, 그럼 절대값 A2는 뭐냐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얘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R1이죠. 죄송해요. R1이에요. R1이 되는 것이고 A3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다? 절대값 A의 R1의 제곱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A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약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 약분이 돼가지고 절대값 R1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정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7 곱하기 절대값 R1의 A-R1 제곱은요. 결국 3 곱하기 R1 약분되는 거였어요. 3 곱하기 A-R1 절대값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지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절대값이 0보다 크고 그 안에 있는 숫자 0보다 큰지 작은지 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R1이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씩 적어볼게요. 따라서 7R1 마이너스 7R1 세제곱은요. 그리고 3-3R1의 세제곱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일단 정리해주게 되면 4R1 세제곱,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7R1 더하기 3이 0이 되어서 따라서 인수분해주게 되면요.
r1-1 그리고 4r1 제곱 그리고 플러스 4r1-3 되는 것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r1이 지금 1이거나 아니면 인수분해 보게 되면 그리고 2r1 더하기 3 2r1-1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0보다 큰 r1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등비급수가 수렴하대요. 그쵸? 그럼 당연히 r의 1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뭐가 가능한 거예요? 요때는 2분의 1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근데 r1이 0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r1이 0보다 작아요. 이번에 두 번째. r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찬가지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7r1에 a-r1에 제곱되는 것이고요. 3-1 그리고 플러스 r1 세제곱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쓸게요. 여기가 세제곱.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7r1 그리고 더하기 7r1 세제곱은 3 더하기 3r1의 세제곱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식을 정리해보게 되면 4r1 세제곱 마이너스 7r1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결국 r1 더하기 1 그리고 2r2 더하기 1 그리고 2r2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여기 r-1이요. 죄송해요. r1. 자, 그럼 이것이 0 되는 거니까 따라서 r이 얼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r은 마이너스 2분의 1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r1이 지금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확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해놓고 안 쓴 게 있죠? 요 식이요. 요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요거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입해볼게요. 결국 r1이 만약 2분의 1이야. 그러면 1-2분의 r2가요. 결국 2분의 1에다가 a-r2여가지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r2가 되어서 결국 1하고 2분을 갖다는 이런 이상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따라서 r이 2분의 1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r1이. 되었어요? 자, 그럼 R2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R2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식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2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 지금 이 식에서 대입할게요. 그럼 1 플러스 2분의 R2가요. 결국 이 마이너스 2분의 대입해주게 되면 2분의 3의 1 마이너스 R2가 될 것이고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의 R2가 됩니다. 따라서 결국 이 R2가 얼마 되는 거 알 수 있다. 여기 전개해 주시면 2분의 1 되어서 R2가 얼마? 4분의 1로 확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되셨죠? 자, 지금 마지막 계산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수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보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분의 b의 2n-1 더하기 b의 3n 더하기 1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등비술 일반항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b 곱하기 r2의 n-1제곱 될 것이고요. 그쵸? 그 b 곱하기 r2의 자 2n-1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n-2도 가능하겠죠? 2n-2 그리고 b 곱하기 r2의 3n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b를 다 약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결국 정리해주게 되면 부분분수 이용해봅시다. 그러면 r2의 결국 정리해주게 되면 n-1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리해주게 되면 r2의 2n 더하기 1제곱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비급수식 이용해볼게요. 따라서 1-r2분의 1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1-r2의 제곱분의 r2의 세제곱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r2가 4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1-4분의 1분의 1 그리고 16분의 1이죠. 16분의 1분의 얘는 64분의 1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주게 되면 요 같은 경우는 3분의 4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리해주게 되면 64를 해주게 되면 얘는 60분의 1 나오나요? 여기 64 곱해주게 되면 60분의 1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얘가 뭐예요? S가 될 거예요.
따라서 120S는 얼마다? 네, 120S는 160 더하기 2가 되어 정답 얼마다? 162도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급수 문제가 29번에 나왔고 결론적으로는 주어진 식을 가지고 그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쭉쭉쭉 구하시면 되는 거였고 지금 EBS 교재도 비슷한 문제 있었기 때문에 아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잘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볼게요. 네, 30번 문제의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이제 함수를 해석해가지고 쭉쭉쭉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fx 통합 f'(x가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고요. 양수 a에 대해서 접선이 되어 있을 때 hx의 정적분 정리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값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럼 결국 우리는 fx 뭔가 완성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접선을 묶고 있기 때문에 결국 fx 최대한 개형을 뭔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볼게요. 자, 일단은요, f'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in x 곱하기 코사인 x 오른쪽에 써볼까요? 일단 볼게요. f'x가 두 개 중 하나 나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sin x하고 코사인 x 곱한 거 마이너스 sin x 곱하기 코사인 x가 될 겁니다. 그쵸? 이 언제일 때 sin x가 0보다 클 때가 되는 것이고요. sin x가 0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둘 곱한 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둘 다 그려서 곱해야 되나? 하실 건데, 자, 우리가 덧셈 정리에서 뭐 배웠었냐면요, 이거 배웠습니다. sin x 더하기 x는 뭐죠? 신, 코, 신. 따라서 얘는 2 sin x 코사인 x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sin 2x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sin 2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자, 그다음 볼게요. 결국 사이에서 너무나 큰 부분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2파이에서 3파이까지 요 구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그쵸? 위에는 요 그래프 따라가는 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에서 요걸 따라가게 되는 거겠죠. 이 두 관계는 무슨 관계? 그쵸?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놈의 그래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도함수 그래프 그려볼 거고, 자, 그럼 최대값이 얼마인가요? 지금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예요. 그쵸? 따라서 그래프가 여기 최대값 2분의 1,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상하함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프 그려보게 되면 0부터 파이까지는 위의 그래프예요. 근데 주기가 얼마? 파이죠, 얘가 지금.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한 턴, 이렇게 한 턴 갈 거예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2파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3파이 쭉 가보겠습니다. 3파이까지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사인이 보다 작아요. 이번에는 여기가 파이였어요. 자, 그 사인은 지금 그래프 다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어요. 그러면 파이 2파이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밑에 거죠. 그러면 x축에서 대칭시키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2파이. 자, 그 다음 그 이유는 다시 0보다 커지죠. 그럼 원래 그래프 가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도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우리는 도함수와 0의 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리함수 그래프를 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상학함수니까 그래프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럼 도함수가 0 되는 지점, 요 점, 그리고 여기 점, 여기도 가능하고요. 처음 좀 이어볼게요. 여기 좀 그래프가 힘드네요. 네, 여기 그리고 이 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좀 연결해주게 되면 시작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시작점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면 지금 도함수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쭉 가겠죠. 그렇죠. 그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렇게 플러스가 될 것이고 당연히 지금 보게 되면 대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함수가 결국 올라가다 내려가는 그 양 자체는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그래프 조금 위쪽에 그려볼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값은 같을 거고 이렇게 갑시다. 네, 그러면 감소할 거고요. 감소할 거고 다시 또 감소할 거예요. 아이고, 다시 또 감소합니다. 그렇죠? 감소할 거고 다시 그 다음에는 증가하겠죠.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아이고.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고 쭉 다시 감소하겠죠. 뒤로 쭉 이런 거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 뭐다 했냐면요. hx가 fx-gx, ft-gt를 적분한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쵸. 미분하세요. 그럼 h'x는 fx-gx인데 얘가 극대 아니면 극소돼요.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문제에서 gx가 뭐냐 접선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fx라는 이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 gx 만나야 돼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만나면 접선하면서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어떤 값 기준 a라는 값을 기준 해가지고 둘 중 하나 내야 되는 거예요. fx가 gx보다 큰 거 같거나 아니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접선이야. 근데 부호가 바뀌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선은요 부호가 안 바뀌어요. 항상 위쪽이고 항상 아래쪽 이렇게 있거든요. 부호가 바뀌어? 이게 뭐예요? 변곡점에 그은 접선이죠. 변곡 접선. 왜? 변곡점에 접선을 그어주게 되면 부호가 순간 바뀌어요. 여기 접선 위쪽에 있었어. 얘는 접선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얘는 변곡점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변곡점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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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쵸? 다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그럼 A2가 어디? 여기가 A2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A2.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기가 A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A6은 바로 구할 줄 아시겠죠? A6은 얼마? 2파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A2 같은 경우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A2는요, 정확히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2분의 8 여기고요. 파이가 여기요. 그거의 중점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얼마? 4분의 3파이가 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6이 2파이고요. 그리고 A2가 4분의 3파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파이분의 100 곱하기 빼주게 되면 4분의 5파이죠. 약분해주게 되면 정답은 정답은 죄송해요. 정답은 125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결국에는 변곡점 접선, 변곡 접선을 구하는 문제였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적분에서 문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미적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특히 27, 28번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27번 3점짜리 문제였지만 충분히 어려웠던 문제였고, 그리고 28번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함수 추론 문제였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푸셨다면 정말 체력 난도 너무 높았을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등급 자체가 확 지금 미적이 80점, 83점 그쯤 잡히고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시험이 나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능 준비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꼼꼼한 세밀 공부하는 연습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그래프 문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고 공부하실 때 그래프 꼼꼼하게 연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대수능 미적분에서 마치고요. 고3 학생들 수능 보시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제 2025 수능을 준비할 예비 고3 학생들도 내년에는 꼭 웃는 모습으로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른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